네, 땅집고입니다. 오늘은 상가 투자 전문가이신 길목 선생님을 모셔봤는데요. 김세호 길목부동산연구소 대표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길목입니다. 네. 저희 땅집고 회의실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인지도가 별로 없어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건데, 예, 전 닉네임 길목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내 생의 짜릿한 대박 상가 투자법. 예, 상가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98년부터 인터넷 사업을 좀 했었어요. 홈페이지 만들고 쇼핑몰 운영하는 거 있죠. 네. 그걸로 해서 종잣돈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의 돈을 모았고요. 네. 예, 그 돈의 일부를 2002년에 상가를 많이 보고 다니다가 경남 창원에 있는 상가 한 군데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장사를 한 7, 8년 했습니다. 또 창원에 있는 상가, 화성에 있는 상가, 창원에 있는 아파트, 예, 평택에 있는 아파트, 김포에 있는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와 상가를 현재 골고루 갖고 있고, 예, 월세는 그냥 대기업 부장님 뭐 월급 정도. 삼성요? 중소기업 부장. 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기업체 그 부장님 뭐 월급 정도 받고 지금 출근하는 거 없이 네. 또 장사하는 거 없이 7년 전부터는 손을 다 놨어요. 다 놓고 그냥 월세만 받고 놀고 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탈출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부동산 덕분이고요. 예, 부동산 아니었으면 지금도 되게 가난하게 살 그럴 운명인데, 종잣돈을 열심히 모으셔서 상가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지금 벌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네. 상가 전문 강사로. 근데 아파트도 투자했고 상가도 투자했는데 상가로 재미를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상가 전문 강사로 저 기업체라든지 뭐 공공기관, 네. 대학교 평생교육원, 카페밴드 학원, 네. 전국을 돌면서 또 저는 전국 상권을 다 봅니다. 소개를 듣다 궁금한 게 부동산 업계에 필명 이렇게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뭐 유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네네. 길목이라고 좀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 정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 안 그래도 그 본명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길목을요? 있는데요. 예. 길 선생님, 길 사장님. 제가 원래 닉네임을 길목을 쓰진 않았어요. 길목은 2014년 초부터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부동산에 투자해서 성공을 했다 해서 돈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고 계시네요. 예, 이렇게 해서 제가 2014년부터 길목을 썼고요. 그 전에는 다양하게 썼어요. 손목, 발목, 뒷목, 벌목 이런 거 있죠. 예, 물론 저희 카페는 지금도 뭐 뒷목, 뭐 안녕하십니까, 뭐 발목입니다 이런 분들 계신데 예, 상가를 결국에는 전문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상가가 가지는 뭐 좋은 점이라든지 왜 상가를 선택을 하셨는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 투자를 많이 하시죠. 땅짓고에도 거의 아파트 전문가들이 많이 출연하시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아파트는 보통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창원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지방 부동산들이 몇 년째 하락한 적이 있죠. 아파트 값이요? 아파트 값이 네. 하락을 해도 결국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올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수도권 부동산도 2013년에서 이제 14년 넘어가면서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뭐 6년, 7년 이상 계속 오르고 있죠. 아파트는 정말 잘못 투자해도 시간 지나면은 올라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안전해요. 하지만 상가는 위험해요. 특히 그 신도시 분양 상가 있죠. 위험한데, 그래서 상가가 리스크가 좀 커서 투자를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안 하세요. 네. 하지만 저는 상가 투자를 추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월세가 들어오죠. 물론 아파트도 월세 세팅을 할 수는 있지만 아파트는 월세로 세를 넣으면은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보증금 5천에 뭐 월세 200이다. 나머지 돈이 대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수익률도 좀 낮고 월세 세팅할 경우 보통 아파트는
올 전세로 많이 났죠. 전세 끼고 갭 투자로. 네. 요즘 전세가 또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전세로 갭 투자를 하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 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우리 기자님들도 아파트를 10채 갖고 있다, 20채 갖고 있다. 갭 투자로 뭐 돈은 얼마 안 든다 하더라도 세입자한테 시달리지. 또 만기될 때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를 너무 많이 투자하면 유동성의 위기에 빠집니다. 네. 맞죠? 세금이 많이 나오고 수입은 없잖아요. 근데 상가를 투자하게 되면 월세도 들어오면서 아파트로 시세 차익도 보고 상가로 월세 수입도 있고, 저는 두 가지 다 하시라고 추천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한 70, 80, 90대. 그때도 아파트 입주 물량 분석하고, 맞죠? 발품 팔면서 어느 아파트가 오를 것인가. 눈도 침침한데. 근데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나이가 한 60 넘으셔도 아무것도 안 해도 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파트로 시세 차익 좋아요. 재개발 재건축 시세 차익 좋아요. 토지 시세 차익 좋아요. 하지만 월세 받는 상가도 같이 하시면 정말 노후에 놀고 먹을 수 있는, 길목님과 같이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좀 기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배가 아프실 것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 저희를 포함한 아닌가요? 근데 더 배 아픈 일은 네. 그 저희 수강생이나 다른 강사분들 중에 월세가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받는 분도 계셔요. 네. 한 가지 저 궁금한 것은 이제 길봉 선생님께서 이제 상가 투자로 성공을 하신 게 그래도 한 이제 10년, 7, 8년 정도 됐다고 아까 그러신 거죠? 네, 2002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을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상가 투자는 좀 한물 간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뭐 분위기가 뭐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상가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부의 그 최저임금 인상 있죠. 네. 물론 의도는 뭐 이해합니다. 그리고 52시간 근무, 국민들이 과로하니까 편안하게 좀 쉴 수 있는, 물론 그 정책 의도는 이해하죠.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알바 비용이 많이 나가죠. 창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알바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창업을 하지 않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힘들겠죠. 맞죠? 네. 또 52시간 근무를 하니까 우리 뭐 시청 강화문 같은 뭐 업무 지역이라든지 업무 지역이 많잖아요. 여의도라든지. 그러면은 칼퇴근을 하게 되고 회식을 안 하게 되고 식당에 안 가게 되고 노래방을 안 가게 되고, 그게 이제 업무 지역 상담도 어려워졌죠. 자,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 그리고 결정적인 건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 인터넷 매출 증가. 인터넷 매출 증가가 너무나 큰 거죠. 네. 쿠팡이나 위메프, 티몬 같은 업체들이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겠습니까? 인터넷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가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아파트 투자는 아까 시세 차익은 좋지만 유동성 좀 문제가 있다 했죠. 네. 편안하게 월세 받고 놀 수 있는 게 어려워요. 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가주택이죠. 상가주택. 네. 통상가 같은 거. 상가주택, 통상가 같은 거.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상가주택, 통상가가 있으면 또 하나는 집합상가가 있겠죠.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집합상가, 구분상가와 통상가, 상가주택의 차이점에 대한 네. 질문을 많이 하세요. 상가 투자를 해도 되느냐는 뭐 질문을 하셨는데 네. 구분상가, 집합상가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일단 상가 시장이 어려워요. 그런데 투자는 하고 싶잖아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첫째, 우리 시청자분들이 집합상가에 투자할 것인가? 101호, 201호, 한 칸 있죠. 한 칸, 흔히 단지내 상가 있죠. 아파트. 집합상가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상품들은 월세를 보고 투자하는 상품들입니다. 월세가 오를 수 있느냐? 그럼 수익률을 보는 거예요.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1년 수익에서 투자금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낮아지지 않는, 즉 수익률이 유지되는 구분상가, 전국 어디든지 투자해도 됩니다. 강남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든지
지방도 투자해도 됩니다. 투자할 때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가 어렵지만 구분 상가는 수익률만 괜찮으면 전국 어디든지 투자해도 된다. 네. 그러면 땅을 깔고 있는 상품, 연남동, 연트르파크 있죠. 폭등한 상품이죠. 월세나 토지가 폭등한 상품.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이죠. 이런 상품들은 뭘 보고 투자합니까? 월세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품은 토지가 더 중요해요. 평당에 3천만 원, 4천만 원 하던 연트르파크 토지 가격이 평당 지금 1억을 호가하죠. 개발 호재 또는 악재가 사라지면서 토지가 오른 거죠. 그러면 투자할 곳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집합상가는 수익률만 나오면 월세만 떨어지지 않을 동네라면 네. 월세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주변에 개발이 안 되거나 주변에 개발이 안 되면 월세가 고정으로 그대로 있겠죠. 맞죠? 네. 개발되는 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구분상가는. 상가주택이나 통상가, 일면 꼬마 빌딩 같은 땅을 깔고 있는 상품들은 개발이 되면 토지가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주변 토지가 오를 거 아닙니까? 재개발 구역에 범위가 다 표시돼서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 재개발 구역 주변에 있는 토지, 상가주택, 꼬마 빌딩을 공략하시면 당연히 오를 수 있겠죠.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 또는 수도권 같으면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 어디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땅이 오르는 지역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 구역 또 어디 있습니까? 땅이 오르는 지역. 지하철이나 트램, GTX가 들어오는 지역이겠죠. 이런 지역 주변에 있는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 투자하시면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재미를 짭짤하게 보실 겁니다. 이 얘기 듣고 투자하셔서 재미 보시면 다음에 저한테 밥 한번 사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수도권에는 어디에 철도가 들어옵니까? GTX 있죠. 예. A, B, C 또 예정된 D. 수인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개통이 되었잖아요. 네. 최근에 개통이 되었으면 이미 그 역세권 주변에 있는 꼬마 빌딩이나 상가주택은 가격이 다 올랐어요. 이미 다 오른 이미 다 상황.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 외에 몇 년 있다가 개통이 예정된 지역 있죠. 네. 예를 들어 GTX라든지 아니면 월곶 판교선, 시흥 월곶에서 판교 가는 노선 있죠. 한참 남았잖아요. 또는 신안산선 한참 남아 있죠. 아니면은 인대권선, 인대권에서 동탄 가는 노선 그 주변에 한참 남아 있죠. 7호선 연장선, 4호선 연장선, 8호선 연장선, 신분당선 연장선, 9호선 연장선 되게 많습니다. 노선들이.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광주 2호선 주변, 역시 광주 재개발 구역들 주변. 대전 같은 경우도 대전 2호선 주변, 충청권 광역철도 주변. 대구 같은 경우도 X코선 주변, 4호선 트램 주변, 달빛철도 주변, 대구 산업선 주변, 대구 3호선 연장선 주변. 많죠. 그리고 뭐 부산 같은 경우도 뭐 태화강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라든지 부전 마산선이라든지 양산으로 올라가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노선들 주변에 있는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투자할 곳이 정말 많죠. 무조건 토지는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분상가는 땅은 크게 신경 쓰지 않죠. 대지 지분만 조금 있을 뿐이지 월세가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상품들은 토지가 오르는 상품은 아니지만 월세로 재미를 보죠. 월세로. 하지만 땅을 깔고 있는 상가주택, 동구물은 수익률은 다소 낮지만 땅으로 재미를 봅니다. 결론을 내리면 자, 상가시장이 어렵다. 맞죠? 네. 하지만 구분상가와 통상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일단 아시고 월세가 오를 수 있는가 땅이 오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러면은 아마 상가 투자로 재미를 네. 보지 않을까. 네. 이제 그 집합상가랑 구분상가, 통상가의 차이점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투자 포인트 좀 어떤 지역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뭐 간단하게 뭐 사례로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최근에 또 아까도 뭐 수익률 뭐 계산하는 법을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상가 수익률은 뭐 몇 %가 나와야 좀 적정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상가 수익률은 방금 설명한 땅이 있는 상가주택, 꼬마 빌딩은 수익률이 다소 낮아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집합상가는 오로지 수익률로 승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궁금해하시죠? 정기예금금리 보통 한 2년짜리 있잖아요. 요즘 몇 프로 나옵니까? 0.8%, 0.9% 나오죠. 정기예금보다
보통 한 2~3% 높아야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집합상가는요. 그러면 전국 평균으로 내봤을 때요, 한 4% 근처면 투자를 합니다. 1억 투자해서 1년에 한 400 근처, 4% 정도면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는 4% 초반대 정도. 그런데 아주 강한 상권이 있죠. 강남역. 네. 예, 이렇게 서로 살려고 하는 아주 안정적인 상권은 뭐 한 3% 초반대에도 팔리기도 해요, 구분상가들이. 또는 경기도의 강력한 상권, 분당의 서현역이라든지 수원의 수원역, 군포의 삼본역, 안양의 번개역, 이런 강력한 상권들은 한 3.5%, 3.7%, 요 정도만 해도 사고 팔리기도 해요. 근데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한 4에서 4.2% 근처 대충 그 정도 같으면 사고 팔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집합상가들 4%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 당장 이렇게 임대료가 떨어질 위협이 없으면 투자를 하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좀 안정적인 상가,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을 상가를 좀 구분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월세가 일단 떨어지지 않는 상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역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지하철역 앞에 아파트가 있다면 아파트 값은 오르겠죠. 살기 편하겠죠. 네. 하지만 상가는 만약에 상권이 약하다면 강한 상권으로 지하철을 타고 오히려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있는 단지 내 상가는 아파트는 좋으나 상가는 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산꼭대기에 있는 아파트 어떻겠습니까? 산꼭대기에 있는데 지하철이 없고 마을버스도 잘 안 다녀요. 그런 산꼭대기에 있는 단지 내 상가는 어떻겠습니까? 살기 불편하죠. 네. 아파트는 안 오르겠죠. 살기 불편합니다. 네. 상가는 사람들이 안 빠져나가니 장사가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그래서 단지에 가까운 상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는, 아파트 값이 흐름한, 아파트가 흐름한 단지 내 상가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또는 고립된 지역이 있죠. 네. 공단 지역에 있는 지나가는 길목에 네. 있는 또 한 번 강조를. 예, 공단 지역에 있는 흐름한 오르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런 거 있죠. 네. 살기 불편하니까 역시 안 오르는데 공단 근로자가 돌아다니니까 단지 내 상가 소비가 잘 됩니다.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경남에 있는 그 아파트 주변에 있는 상가가요. 이 상가는 아파트 상가는 아니고 아파트 중간에 끼어 있는 상가인데요. 그 지역도 주민이 몇 명 살진 않지만 공단 근로자가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가격은 저렴하면서 장사는 잘 되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월세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주변에 일단 개발되는 게 반드시 월세 오른다고 보장을 안 해주죠.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가려면 지하철이 먼 곳, 항아리 상권처럼 갇혀 있는 곳, 주민들이 안 빠져나가는 곳, 이런 게 또 괜찮은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아파트는 좀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상가는 그런 면에서 좀 편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 집합상가 쪽에 오히려 더 맞는 얘기 아니겠죠? 통상가보다는. 통상가 살 때도 대출 많이 껴서 사지 않습니까? 네네, 대출을 우리 네. 연예인들 보시면은 네. 대출을 좀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네. 뭐 160억짜리인데 120 대출 네. 일으켰다. 정답은 없고요. 네. 자기 성향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저는 너무나 가난하게 이렇게 좀 자랐기 때문에 애초 자본금이 없잖아요. 아까 인터넷 사업으로 겨우 조금 벌은 그 자본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을 깔고 있는 상품을 하려고 하면 뭐 돈이 없는데 땅만 해도 돈이 얼마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소액으로 집합상가를 거느리게 되었고 그걸로 해서 이제 대출을 뭐 최대한 일으키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면서 대출을 갚아 나갔고, 예, 그에 가면 돈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땅을 깔고 있는 그런 상품들을 투자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또 팁을 드리면 물타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물타기. 저처럼 너무 없이 시작하신 분들, 흑수저 많으시잖아요. 흑수저. 이런 분들은 소액으로 1억짜리, 2억짜리 대출을 끼고 구분상가 하세요. 방금 말한 것처럼 월세가 떨어지지 않을 거. 그런데 돈이 좀 있다. 나는 대출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일으킬 수 있다. 그럼 그 금액에 맞는 꼬마 빌딩이 나왔잖아요.
뭐 서울은 그 가격이 힘들죠 사실. 네. 예를 들어 서울은 꼬꼬마 빌딩 정도 되겠네. 꼬꼬마 한 10억 20억 꼬꼬마. 이게 지방에 한 10억짜리 꼬마 빌딩이 나왔다. 그러면은 큰 도로에 붙어 있는 꼬마 빌딩이 있겠죠. 그리고 작은 이면 도로에 붙어 있는 꼬마 빌딩이 있겠죠. 그러면 큰 도로에 있는 건물, 작은 도로에 있는 건물을 각각 삽니다. 사서 둘 다 부셔요. 합칩니다. 그러면 두 필지가 하나의 필지로 되면서 두 필지가 큰 도로에 물리게 되겠죠. 그러면 한 필지는 뒤에 숨어 있는데 결국 공사를 하고 나면 두 필지가 다, 즉 하나의 건물이 둘 다 큰 도로에 물려 있어요. 땅값이 폭등합니다. 이게 물타기의 토지 가격 폭등 원리죠. 연예인들도 가끔 이렇게 물타기를 성공했다. 많이 하던데요. 그렇게 두 개 필지 사가지고. 예, 우리 신문에 나온 거 보면 뭐 송승헌 씨라든지 그다음에 가수 싸이 씨, 몇 분 계시죠. 물타기. 연예인 김정은 씨 이런 분들이 물타기로 성공하신 분이고 제 주변에도 물타기로 수억 원씩 쉽게 벌어들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은